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애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애플 얘기 항상 할 때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안 좋을 때 하는 얘기는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플을 걱정했던 건 1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어느 기준인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회계 기준 다르잖아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맞아요? 미국이 다 음. 다른데 네. 그 애플이 9월 24일로 결산일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9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1분기가 그러니까 10월부터 그쵸, 그쵸. 12월까지입니다. 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4분기가 네. 애플의 1분기다. 네. 그러니까 이 애플이 연말에 사실 보면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네, 역성장했죠.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음.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5G 폰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팔릴 만큼 팔렸고 네.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LTE 처음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또 수년간 정체가 있었고 그러니 이제 5G도 초창기 한 2, 3년 동안 또 성장하다가 다시 또 이제 정체가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판매가 정체를 이뤘다. 사실 근데 이제 물론 뭐 휴대전화 판매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야 되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실적을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파이가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 서비스 쪽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애플은? 그 서비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사실은 뭐 그 최근에 그 미국 그 골드만삭스였나요? 그 매수 추천 보고서도 보면은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서비스 매출이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전체 애플 매출 비중에서. 아직은. 예, 그러니까 아이폰이 52%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서비스 매출이 뭐 성장률이 조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뭐 앱스토어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뭐 해서 성장률이 연평균 한 18%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아이폰 매출 비중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좀 작은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회사 전체 실적을 좀 좋게 하려면은 이제 아이폰이 정체됐을 때 서비스가 좀 끌고 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한데 음. 그게 과연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뭐 아이폰의 매출을 능가할 정도 또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할 정도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좀 정체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애플의 실적의 좀 큰 흐름을 보려면은 최근 실적뿐만 아니라 좀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네, 6년간의 실적 추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그 아이폰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그러니까 요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6년치 정확히는 3년치죠. 그 우리 연차 보고서 10K를 이제 그 열면은 3년치 손익이 나오니까는 이제 2022년 10K랑 2019년 10K 열면은 6년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2020년까지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사실은 거의 정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넘어가면서 2021년도에 매출 성장한 것만큼은 사실은 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매출 증가보다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연평균 11%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연평균 14% 성장하면서 이익률도 앞자리가 바뀌었죠. 30%대 성장 저기 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어서 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은 단말기 가격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지배자의 그 능력이죠. 판매 가격에 대한 이제 좀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위치가 되다 보니까는 판매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 결정은 있으니까는 판매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판매 가격까지 늘려서 어쨌든 2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전체 매출액에서 52%,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아이패드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70%가 이제 그 PC하고 아이패드까지 합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그 20%가 나타내는 게 서비스 매출이 되겠습니다. 광고하고 그 앱스토어,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말기 관련된 이 매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이폰을 빼놓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워낙에 아직까지는 5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쪽을 집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근데 성장률을 보면은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최근 그 6년 사이에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정체되어 있는 기기 매출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서비스 쪽에 집중할 것이냐인데,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애플 보고서에 보면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던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서비스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은 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폰 매출까지는 못 따라잡겠지만은 그래도 한 전체 매출액에서 한 3-40% 정도는 나와줘야지 또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그 앱스토어도 그렇고 코로나 때 사실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수혜를 봤죠. 그쵸. 사회적 이제 그 거리두기 하면서 그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 물론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제 큰 폭 성장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성장률로 치면은 연평균 18%니까 사실은 뭐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는 그래도 한 3-40%까지는 좀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좀 차지해 줘야지 좀 추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애플이 그래도 주가가 계속 견고한 이유는 결국은 현금 흐름과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다음 자료가 최근 분기의 실적인데, 그러니까 6년 말고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좀 의미 깊은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오히려 사실 역성장한 부분에 네. 빨간색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만 보이는데요. 네. 그 페이지 한번 같이 네. 보시면은 분기별로 실적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애플의 특징이 그거죠. 그러니까는 9월 달에 항상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1분기부터 실적 잡히는 게 이제 그 9월 달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의 이제 그 판매 추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 1분기는 그래도 매출액이 그 2020년대보다는 11% 정도 증가하면서, 저희 YOY군요. 그 아이폰 13의 이제 그 흥행이 결국은 이제 입증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 항상 그랬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제일 좋고 2분기부터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항상 그 매출이 조금씩 줄더라도 그 전년도 분기보다는 매출이 이제 매년 그래도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분기 때도 9% 성장을 했었고 3분기 때도 이제 2% 성장. 근데 이제 2023년도 1분기 그 아이폰 14 출시되고 처음 성적표가 나오는 이제 그 1분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4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5% 역성장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아이폰 14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5G 단말기가 이제 판매가 좀 정점을 지나다 보니까는 감소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은
돈을 많이 번다.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공. 현금 예. 부자고 주주가치를 계속해서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적 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내용은 많은데 결국에 최근에 그럼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실적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또 애플 주식을 추가로 사죠? 매수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워렌 버핏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투자 철학이 잘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인데 네.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정말 진심인 기업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뭐 성장주, 뭐 테슬라라던가 아마존 같이 아직은 투자가 더 필요한 기업들이 아니라면은 번 돈을 초과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실적이 정체가 돼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화면 준비하셨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면은 좀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해석해 주시죠. 예, 현금 흐름표입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우리 재무제표 세트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캐시 제너레이티드 바이 이제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우리말로 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영업활동 하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폰 판매에서 들어온 돈 빼기 생산비, 뭐 판매비, 이제 결국은 이제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죠.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이니까는 이게 이제 금액 단위가 100만 불이기 때문에 12만 2,151 이제 밀리언이죠. 이거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158조입니다. 1,300원 정도 환율 곱해서. 그래서 이제 애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한 158조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한 60조 조금 더 버니까는 거의 한 2배 반 이상 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Payment for Acquisition of PP. 이제 PP는 이제 그 약자로 제가 줄였는데 이게 이제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투자죠.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캐펙스, 즉 그 회사가 자본적 지출, 공장에 이제 투자해야 되는 돈인데 뭐 아시다시피 애플은 대부분 다 이제 외주 생산이죠. 그 폭스콘 같은 곳에다가 이제 생산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비는 그냥 영업 활동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쉽게 말하면 공장에 들어갈 만한 돈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를 산다던가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는 1년에 얼마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냐 하면은 한 10,000,000,000 정도니까는 역시 요것도 1,300원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3조 정도. 그러니까는 158조 벌었는데 13조를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결국 남는 돈이 얼마냐? 145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우리말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남긴 돈이라는 개념이죠. 1년 동안 사업해서 번 돈에서 투자비 쓰고 얼마의 돈을 남겼느냐라고 했을 때 145조 정도를 남긴다. 삼성전자가 60조 정도 조금 더 버는데 작년에 시설 투자에 들어간 돈이 5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남긴 돈이 10조가 될까 말까인데 애플은 그거에 14배 정도를 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145조를 벌었는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145조 벌었는데 공장에 들어갈 돈이 뭐 1년에 한 13조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는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재무 구조도 좋으니까는 뭐 대출 갚는 데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한 14,000,000,000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사주 취득이죠. 자사주 취득에 배당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홈디포라던가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는 자본 잠식에 빠질 정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었던 이제 그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도 뭐 자본 잠식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사주를 워낙에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는 자본 숫자가 많이 크지가 않은, 좀 재무제표가 이쁘기는 한데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왜 자본이 많이 줄었을까? 결국은 자사주 취득해가지고 다 소각을 해버리니까는 네, 자본 숫자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쭉 우리 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 실적 특히나 뭐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 뭐 이런 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대단하고 또 이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그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응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향후 5년 동안에는 서비스 매출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을 해보자. 근데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 애널리스트의 말대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다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싹 하면 향후 애플의 주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것도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 그래요?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과거 실적도 보시면은 이제 LTE 폰 출시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가 네. 계속 또 정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정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난 게 결국은 서비스가,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20%밖에 안 되니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분명하죠. 우리 그 스마트폰 쓰면은 뭐 그 앱스토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입장에서 광고도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기여도 자체가 많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여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뭐 가파른 성장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냐? 그거는 아니고 항상 통신 규격 바뀔 때마다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직 먼 얘기기는 하지만은 뭐 6G 정도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기대해 볼 만한데, 네. 그때까지는 일단은 서비스 매출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이제 주주 가치 제고, 그러니까는 자사주 취득. 그러니까 애플이 자사주를 얼마나 많이 사냐 하면은 3년, 최근 3년 동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를 소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100만 주 돌아다니다가 90만 주만 돌아다니면은 그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키죠.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 수가 줄어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애플은 성장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실적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는 주식,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럼 애플을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매매 수익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접근 전략을 좀 큰 그림으로 짜야 될까요? 그래서 그 실적이랑 주가랑 같이 그림을 놓고서 한 10년치 아마 시간 나실 때 혹시 애플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10년째. 예, 그래프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는 LTE 때랑 5G 때랑 치나요 한 번씩?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뭐 정체지만은 그래도 우상향을 박스권에서 조금씩 우상향하지만은 좀 박스권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박스권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실적주에 맞는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래 왔듯이 이제 또 통신 규격이 바뀔 때 성장주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제 또 전략을 바꾸는 식으로, 그게 아마 애플을 보는 이제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부터 모아 가실 분들은 모아 가시다가 6G가 나왔다 하면 이제 거기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만끽하시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봐야 되겠네요. 근데 참
시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예, 2000한 28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뭐 중국은 2030년 상용화 얘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LTE 한참 쓰다가 5G 나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네.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들이 달랐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 8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그 LTE에서 5G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6G도 아직은 뭐 먼 이야기니까는 너무 그렇게 뭐 조급하게 또는 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 어쨌든 좀 그 과거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서 항상 좀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좀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 주가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긴 한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당분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건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숫자가 실적에 찍히지 않아도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이 시간 박동훈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